안녕하세요. 여의도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여의도 정보의 여정입니다. 자, 6월 20일 알면 손해보지 않는 오늘 정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요, 어제 비상경제장관회의가 열렸는데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반기에 경제정책을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그래서 내 생활과 여러분의 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었거든요. 정말로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정책들을 하나하나 알아볼 거고요. 바로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정책들이 많기 때문에 정말 알면 손해보지 않는 정보다. 모르면 손해봅니다. 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요약 설명 바로 들어갈까요? 그래서 어제 있었고요. 그 주요 내용이 세 가지였습니다. 물가 안정 대책, 그래서 뭐 전기값 얘기, 가스 요금 얘기가 나왔었고요. 유가, 기름값 얘기가 또 나왔었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기름값을 세이브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여러분 입장에서, 또한 저도 마찬가지고요, 돈을 벌 수 있는지, 이러한 내용들을 나왔고요. 우리가 요거를 공문을 보면서 좀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생 물가 안정 대책 어제의 날짜로 얘기가 나왔고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만 가겠습니다. 중요한 것만,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만. 물가 동향 우리가 알아서 뭐 하겠습니까? 이런 거 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거 보겠습니다. 공공요금 부분인데, 특히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에게 이 공공요금은 굉장히 밀접하죠. 그래서 어떻게 될까, 과연 하반기에 공공요금이. 일단은 도로 교통료, 철도요금, 우편요금, 광역상수도요금, 자동차 검사 수수료 등 이거는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공공요금이 뛰면은 물가가 더 뛰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정부는 물가 인상을 안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고 있는데, 일단 금방 제가 불러드린 요거는 동결입니다. 동결. 자, 글로벌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생산 원가 부담으로 가중되고 있는 전기, 가스 요금은 자구 노력을 통해 인상을 최소화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인상을 한다는 얘기겠죠. 사실 지금 제가 방송에서도 여러 번 얘기하지만은, 물론 유튜브가 아니라 진짜 공중파 방송이요, 전기 같은 경우에는요, 한전은요 1분기에 적자가 7조 원입니다. 7조 원. 가스공사는요 1분기에 적자가 6조 원입니다. 망해요. 진짜 이러다가 망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인상을 하긴 해야 되는데 최소화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오르긴 오를 겁니다. 오르긴 오르는데, 오늘 원래 그 조정단가, 그 전기로요, 원래 그 조정단가를 정하기로 돼 있었어요. 이게 산업부랑 기재부랑 회의를 해서 이거를 정해주거든요. 그러니까 한전은 이미 플러스 마이너스 3원씩 이거를 증감할 수 있습니다. 원래 이게 한전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조정단가를 플러스 3원 해달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킬로와트 시당.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산업부와 기재부가 회의를 해서 해줄지 말지를 결정하거든요. 오늘 원래 그걸 통보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아마 뉴스를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몇 시간 전에 연기. 부담스럽겠죠. 전기요금 올려주는 거에 대해서 부담스럽다 보니까 물가가 또 뛰니까, 그래서 연기해버렸어요, 회의를. 그래서 언제 또 회의가 다시 열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인상을 해주긴 해줘야 되는데 물가가 너무 뛰니까 전기요금 오르는 것도 부담스러운 거야, 정부 입장에서. 근데 해주긴 해줄 겁니다. 해주긴 해줄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오르는 거는 감안하셔야 됩니다.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은 무조건 오른다. 7월 달에 한번 오를 거고요. 10월 달에는 이미 예고가 돼 있습니다. 10월 달에는 가스요금, 전기요금 다 오르기로 되어 있어요. 이미 약속을 해놓은 거라서. 그래서 문제는 이제 7월 달에 올리고 10월 달에 한번 더 올리는지, 아마 부담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가스, 전기요금은 오른다. 그 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제는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아껴 쓰게 되죠. 정말로 아껴 쓰게 됩니다. 오를 수밖에 없으니까. 자, 이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방 공공요금 이렇게 나오죠. 기 확정된 이외의 지방 공공요금은 최대한 동결 추진하겠다. 예를 뭐가 있을까요? 상하수도 요금, 쓰레기 봉투료, 시내버스 요금, 택시 요금, 전철 요금. 아마 택시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일단은 정부는 무조건 동결입니다. 지금 상황. 전기, 가스 빼고는요, 제가 보기에는 다 동결시킬 거예요. 물가 상승이 너무 심해져서.
지난달 그러니까 5월 달에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위에 보시면 나오는데 그거는 일단은 공공요금이 많이 올랐습니다. 5월 달에. 그러면서 약간 물가 상승을 압박을 했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제 동결시킬 거다. 그래서 시내버스 요금, 뭐 택시 요금 정부는 동결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보시면서 상황 파악을 빨리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가 말씀드린 이런 케이스, 뭐 철도 요금, 우편 요금 이런 요금은 다 동결. 그래서 전기, 가스는 오른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로 유가 상승에 대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유류세 인하가 됐죠. 아마 요거는 어제부터 뉴스가 계속 나왔었고요. 저도 이제는 뉴스 출연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일단은 유류세를 법정 최대한도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원래는 30%였어요. 이게 5월 달에 20%에서 30%로 더 인하를 해줬었습니다. 유류세를, 그러니까 세금을 깎아주면 당연히 기름값은 떨어지겠죠. 그래서 세금을 더 인하해 줬는데, 문제는 이거 갖고 안 되니까 법정 최대한도로, 그래서 37%까지. 원래 이게 정부 입장에서 약간 꼼수예요. 왜냐면 뭐 깊게 얘기하면 교통세라고 있는데, 이 교통세를 이제 탄력세율을 이거를 이제 법정 세율로 이제 옮겨면서 아무튼간에 7%가 더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37% 정도 인하하기로 했다. 이게 7월 1일부터예요. 7월 1일부터 되면 유류세 30% 대비해서 휘발유 가격은 57원 정도가 더 내려가고요. 경유는 38원 정도 리터당 내려가게 됩니다. LPG는 12원 정도 내려가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거는 뭐 의미 없습니다. 304원 싸진다 이런 얘기인데 뭐 의미 없고요. 지금보다 일단 지금 넣으시는 것보다 57원 정도가 휘발유는 더 내려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언제부터? 7월 1일부터. 자, 그래서 1일 40km 연비 리터당 10km 주행 시 휘발유 절감액이 어떻게 되느냐, 월 36,000원 정도 절감을 예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전문가들은 얘기하죠. 내린 것보다 유가가 더 뛰면 그죠? 효과가 반감이 됩니다. 그래서 유가, 국제 효과가 그래서 중요한데요. 자, 일단 밑에 내려가 보겠습니다. 산업부를 중심으로 정유 주요 업계와 긴밀히 협의하여 유류세 인하분이 조속히 가격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끝까지 읽어볼까요? 정유사는 유류세 인하 물량을 전국 주유소에 신속히 공급하고, 직영 주유소는 즉시 가격 인하 추진, 자영 주유소는 2주 내에 가격 인하하도록 노력.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유류세를 인하하잖아요. 7월 1일부터. 그러면 우리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을 해요. 7월 1일 날 주유소 가면 싼 기름으로 넣을 수 있겠구나.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그 주유소를 이해하려면 어떤 걸 해야 되냐면, 주유소 입장에서 보세요. 여러분이 주유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름을 미리 받겠죠.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럼 미리 받아서 저장소에, 주유소 그 지하에 있는 저장소에 담아둡니다. 그걸 파는 거잖아요. 그럼 비싼 가격에 기름값을 받아서 채워 넣었어요. 그럼 이거 다 소진되기 전까지는 당연히 기름이 싸지지가 않습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장사하시니까 다 아시잖아요. 비싼 가격에 물건 들어놓은 거 싸게 팔 수 없잖아요. 그거 다 소진시키고 싼 값에 들어온 기름을 그때부터 싸게 팔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7월 1일 날 간다고 해서 기름값이 싸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입장에서 기름값을 어떻게 세이브할까요? 우리 입장에서. 그렇죠. 직영주유소로 가셔야 됩니다. 7월 1일부터 혜택을 받으시려면 직영주유소에 가셔야 돼요. 아니면은 알뜰주유소. 항상 유류세 인하 때 이슈가 이거거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포인트 하나하나는요, 아마 다른 유튜버들 같은 경우는 이거 가지고 또 막 대단한 이슈인 것처럼 1시간 할 겁니다. 아니, 한 꼭지. 근데 저는 짧게 얘기 드려요. 이렇게 짧게. 하나하나 정말 중요한 얘기거든요.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 7월 1일 되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죠. 알뜰주유소 아니면 직영주유소를 가셔라. 그러면 알뜰주유소가 어디 있고 직영주유소가 내 주위에 어디 있는지 어떻게 할까요?
오피넷이라고 있습니다. 오피넷 어플리케이션도 있어요. 여러분 스마트폰을 가져갔고요. 오피넷이라고 쳐보세요. 오피넷. 아니면은 인터넷 사이트 가셔서 오피넷 쳐보십시오. 그러면은 오피넷은 그러니까 국가에서 운영하는 거죠. 그래서 오피넷에 가시면 내 주위에 있는 알뜰 주소와 직영 주소 또한 기름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7월 1일부터 혜택을 받고 싶으면 알뜰 주소 또는 직영 주소를 가셔라. 일반 자영업자 주소 같은 경우에는요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이 반영되는데 유류세 인하 싼 기름이 들어오는데, 그래서 정부는 2주일 내에 가격이 인하되도록 노력하겠다 하는데 사실 힘들죠. 2주, 그러니까 목표가 2주잖아요. 2주일 내에 가격 인하하도록 노력하겠다. 이건 힘듭니다. 그래서 보통 한 3주, 4주 기다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싸게 넣으시려고 그러면 일단 7월 1일부터 직영 알뜰 이렇게 가시면 조금 더 혜택을 받을 수가 있겠다. 아시겠죠? 우리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그렇게 돈을 아끼셔야 되겠습니다. 자, 유가 연동 보조금 확대한다고 돼 있는데 요거는 이제는 화물차입니다. 화물 44만 대, 버스 2만 대, 연안 화물선 1000대 정도. 이게 유가 연동 보조금 수급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일반 소비자한테는 유가 연동 보조금의 혜택은 없어요. 이거는 원래부터 화물차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화물차신 분들은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근데 이게 그러니까 1,700원으로 이제 50원이 인하된다 얘기입니다. 무슨 의미면 기준 가격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뛰어넘는 가격, 1,700원을 넘는 가격에 대해서 초과분의 50%를 정부가 지원해 주는 게 유가 연동 보조금인데, 요거는 화물차신 분들은 제가 이 정도만 얘기해도 다 이해하십니다. 유가 연동 보조금이 뭔지 아시니까. 근데 일반 소비자들은 몰라도 돼요. 예. 왜? 이거는 어차피 일반 소비자한테는 내용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넘어갈게요. 요 정도 해도 화물차 하신 분도 다 알기 때문에. 그래서 50원 인하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런 거 다 넘어가겠습니다. 예, 이런 거는 중요치 않아요. 자, 이거입니다. 이제 그러면 우리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특고 프리랜서 이런 분들, 또한 일반 소비자, 일반 시민들, 국민들, 대중교통비 부담 완화 정책, 요거는 다 포함되죠. 고유가에 따른 서미 부담 경감과 대중교통 이용 촉진을 위해 소득공제율 상향 및 알뜰 교통카드 활성화 추진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은 소득공제율 좀 볼게요. 소득공제율. 자, 하반기에부터입니다. 하반기 7월 1일부터 대중교통 신용카드 이런 소득공제율이 있죠. 여러분 연말정산하잖아요. 그러죠. 언제예요? 직장인들은 아이고 왜 펜이 안 나와? 그렇죠. 직장인들은 이제 2월에 하고 자영업자들은 5월에 뭐래요? 종합소득세 신고하면서 정산을 하죠. 소득공제를 합니다. 자, 요럴 때 대폭 상향시키겠다. 교통카드 사용한 거 있잖아요. 이거를 소득공제를 높여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냥 얼마 높여주겠다 이거보다는 그냥 내가 신용카드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소득공제가 조금 더 높아진다더라. 요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이게 신문사 보면은 뭐 96만원 뭐 소득공제가 있다 이렇게 보면 무슨 96만원을 내가 돌려받는 것처럼 생각하시는데 소득공제입니다. 내가 내야 될 세금에서 그걸 까지는 거죠. 이렇게 공제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96만원을 돌려받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신문 보면은 막 이렇게 나올 거예요. 막 96만원 공제된다, 뭐 80만원 공제된다, 뭐 어쩌고저쩌고 나오는데 그건 내가 돌려받는 금액은 아닙니다. 실제 공제하는 금액이다 보니까 사실 여러분이 요 혜택은 그렇게 와닿진 않아요. 사실 그것도 총 급여의 25% 초과 신용카드 금액이기 때문에 이게 팩트는 뭐냐면 그렇게 와닿진 않습니다. 사실. 근데 이거는 좀 와닿아요. 사실 알뜰 교통카드 이거 혹시 모르시는 분 있죠? 이게 알뜰 교통카드는 굉장히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게 보행, 자전거 이동에 비례한 마일리지 지원으로 교통비를 최대 30% 절감하는 이 알뜰 교통카드 이용자 수 확대 추진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 우리 알뜰 교통카드 뭔지 잠깐 이제 보고 오겠습니다. 자, 요게 알뜰 교통카드 사이트입니다. 네이버 가셔갖고요. 알뜰 교통카드라고 치면 요 사이트가 나오고요. 정부가 운영하는 겁니다. 뭐냐면 마일리지를 줘요. 이게 괜찮습니다. 생각보다.
그러니까 이런 어플리케이션을 키고 여러분이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되면 그 비례해서 그 거리에 비례해서 최대 30%까지 절감할 수 있어요. 그 마일리지를 주거든요. 그래서 나쁘지 않아요. 이런 얘기입니다. 출발할 때 버튼 누르고 그럼 내가 보행을 하든 자전거를 하든 뭐 버스를 이용하든 그래서 출근 시 250원에서 450원 절감할 수 있는. 그래서 도착하면 도착 버튼 누르고 이러면서 한 요 정도 절감을 하는데 이거 무시 못 하거든요. 아직도 모르시는 분은 상당히 많아요. 사실 이게. 그래서 뭐 이게 뭐 어떻고 저떻고 뭐 어려운 얘기 넘어가고 그냥 내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분이다. 난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한다 하시는 분들은 당장 지금 알뜰 교통 카드 검색하셔서 요 사이트 오셔서 카드 신청을 누르시면 돼요. 자, 여기 나오죠.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이러면서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이런 것들을 이제는 신청하셔서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저소득 가구, 차상위 계층은요, 이게 더 줘요. 마일리지를. 예, 여기 보시면은 쭉 내려가 보면 저소득층 이렇게 나오죠. 1회 교통비가요, 여기서 보면 마일리지를 이렇게 더 줍니다. 100원씩 더 주네요. 여기는 150원 정도 더 주고. 그래서 이렇게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마일리지를 더 준다는 거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서 필요하신 분들은 이 알뜰 교통카드 꼭 활용하시면 굉장히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어디 간다고요? 네이버 포털 사이트 가셔서 알뜰 교통카드 가신 다음에 뭐 신청, 뭐 서비스 안내 보셔서 무슨 내용인지 보시고 카드 신청 가시면 나오고요. 충남면 알뜰 교통카드는 놀랍습니다. 이게 혹시 충남도에 사시는 분은 보세요. 충남도 어린이, 청소년, 시내, 농어촌 버스 무료 이용 시작합니다. 이거 엄청난 거죠, 사실. 이거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충남도는 또 이렇게 더 큰 혜택이 있어요. 그래서 충청남도죠. 충청남도. 여기 거기서 충청남도 계신 분들은 아이고 나는 이거 몰랐네. 이런 분들 이거 놓쳤으면 굉장히 손해인 거죠. 그래서 이것도 같이 알아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알뜰 교통카드 어디서 간다고요? 포털 사이트에서 알뜰 교통카드 치고 카드 신청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가시면 다 안내가 있습니다. 전화번호가 있기 때문에 친절하게 안내가 가능해요. 각 그 카드사마다. 그래서 요거 꼭 발급 받으셨으면 좋겠다. 교통카드 많이 이용하신 분들, 이런 분들 아시겠죠? 자, 이게 알뜰 교통카드의 내용이었습니다. 네, 막 정보가 막 가고 있죠 지금. 여러분 잘 소화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알뜰 교통카드 요거 꼭 활용해 보자 꼭 말씀을 드려요. 자, 그 다음에 뭐 나왔던 얘기 또 농산물 같은 경우에도 비축 물량을 풀겠다. 그래서 시장 공급을 확대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양파, 막 감자, 음식 장사하시는 분들 굉장히 부담스럽죠. 그래서 6월, 7월 시장 공급 확대하겠다라고 했는데 과연 얼마나 떨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감자 같은 경우에는 부족한 농산물 긴급 수입을 검토하겠다 하기 때문에 사실 뭐 얼마나 떨어질지 모르겠고, 축산물도 사실 수입에 대해서 할당 관세 물량 추가하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할당 관세가 뭐냐면 그냥 비싼 거는 필요한 거, 정말 필요한 거는 이제 당연히 관세를 좀 낮춰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런 거, 뭐 세금이 싸진다는 거, 뭐 유통 3사, 캐나다산, 뭐 냉장 돼지고기 할인 행사 예정 이렇게 돼 있네요. 홈플러스 6월 23일. 참 이런 거 보면 정부가 깨알 정보야, 그렇죠? 지금 대형 유통업체와 협력을 통해서 할당 관세 적용 수입 돼지고기 할인 행사를 추진하여 돼지고기 가격을 안정하겠다. 언제 한다고요? 홈플러스는 6월 23일. 오늘이 며칠이에요? 오늘이 6월 22일이잖아요. 23일날 한답니다. 롯데마트는 6월 30일, 이마트는 6월 30일부터 이 할당 관세를 적용, 한마디로 관세가 낮아진, 그러니까 싸겠죠. 그 돼지고기 가격 한다고 합니다. 혹시 돼지고기 필요하신 분들은 요때 한번 가보세요. 이거 뭐 제가 업체 홍보한 거 아닙니다. 공문이에요. 공문이 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 필요하신 분들 꼭 이거 보시면서, 이런 게 세이브죠. 이런 게 재테크고, 뭐 별게 재테크입니까? 오늘 또 제가 JTBC 아침 가서 코인 얘기하고 왔어요. JTBC 코인 얘기하라면 엄청나게 합니다. 주식이요? 맨날 하고 있는 방송이 주식인데요, 뭐. 근데 그런 얘기 여러분께 잘 안 드리죠. 투자보다는 여러분께 좀 실생활에 도움되는 정보를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그래서 요런 게 깨알 정보죠. 그래서 요런 거 혹시 생각하신 분들은 요때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산물도 비슷한 얘기, 요것도 나와 있네요. 수산물 가격 할인 행사 실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뭐 6월 20일부터 오늘이네요. 7월 6일까지 뭐 이런 거 30억 원 규모인데 얼마 안 해서 사실 이거는 생협, 수협, 홈플러스, 쿠팡 이런 데에서 최대 40% 할인한다는데 1인 1만 원 한도래요. 근데 이게 별로 와닿진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30억 원 규모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마치 대단한 것처럼 또 아마 뉴스나 뭐 유튜브에서 나올 겁니다. 지금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절판 마케팅 막 이런 식으로. 그런데 막상 가보면 없죠. 이미 물량이 동났죠. 왜냐면 규모가 작아요. 30억 원 규모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 정확하게 이게 팩트입니다. 이게 팩트예요. 그래서 뭐 전통시장은 1인 4만원 한도에서 뭐 이렇게 한대더라. 혹시나 이제 발 빠르신 분들은 한번 가보십시오. 생협, 수협, 홈플러스, 쿠팡 이런 등 31개 판매처에서 자체 할인한다고 하니까 자 이렇게 갈 수가 있고요. 식품 그래서 어쩌고저쩌고 이거는 뭐 그렇게 뭐 와닿진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입니다. 핵심적인 것만 말씀드렸어요. 유류세이나 유가연동 보조금 이러면서 핵심적인 부분만 여러분께 좀 정리를 좀 해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좀 속도감 있게 그리고 너무나 많은 정보를 드렸어요. 사실 이게 하나하나마다 되게 중요한 정보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 포함되신 해당하시는 정보들은 잘 소화하셔서 한번 여러분 생활에 한번 적용을 해보시기를 이런 게 있구나. 알뜰교통카드가 있구나. 유류세가 이제 내려가는구나. 좀 기다렸다가 7월 1일에 기름을 넣어야지. 그죠? 당장 기름 필요 없으신 분들은 좀만 기다렸다가 7월 1일 날 넣으면 그래도 53원 정도 떨어지니까 리터당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보를 소화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여정 가족님들만 남아 계시고요. 여정 가족님 아니신 분들은 여기서 나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여정 가족은 구독자 모임입니다. 여러분 구독자 모임 하셔서 똘똘 뭉치는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고 항상 칭찬해주고 이런 모임이기 때문에 여러분 구독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여정 가족님 남아 계셨죠? 여러분 오늘 월요일입니다. 한 주 시작 어떻게 하셨나요? 저도 오늘 아침에 새벽이죠. 5시 일어났으니까 아침 방송 있는 거 아시죠? JTBC. 그래서 오늘은 골프 때문에 제가 골프를 한다는 게 아니라 JTBC가 골프 방송을 하느라고 조금 늦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여러분 항상 이렇게 경제 이슈를 챙겨드리고 있고요. 내일은 또 YTN 아침 방송 있습니다. 또한 연합뉴스도 있고요. SBS BG도 있고요. 화요일은 제가 항상 방송하는 날로 스케줄을 잡거든요. 그래서 아마 채널 돌리다 보면은 얼굴이 좀 자주 비칩니다. 화요일 날은.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께 다양한 정보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그 투자 정보는 잘 안 드립니다. 어떤 분들이 저한테 그 여정님 이제 투자 어떻게 하나, 그러니까 투자해 주세요. 뭐 주식 뭐 얼마 하면은 뭐 투자 권유 뭐 이런 걸 막 물어보세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죠. 저는 투자 자문 뭐 하지 않습니다. 방송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나 이런 걸 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저는 하진 않고요. 그냥 방송에서 제가 이제 경제 트렌드, 흐름들, 뭐 비트코인이 어떻고, 금리가 어떻고, 부동산이 어떻고 이런 거는 말씀드릴 거예요, 계속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필요하신 분들 잘 마찬가지로 소화해 주시면 되고요. 저에게 뭐 투자 대행해 주세요 이런 거 묻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합니다. 그런 거 안 하니까 저에게 뭐 투자 대행해 주세요 뭐 제가 돈 드릴 테니까 뭐 굴러 주세요 뭐 이런 소리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안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그 대신에 정보는 드리잖아요. 금리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뭐 부동산 시장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또 차차 드릴 겁니다. 워낙 그 방송에서 하는 얘기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 여정 패밀리들은요 부자 되는 날 이런 정보들을 통해서 더 부자 되고 적어도 알면 손해보지 않을 그런 우리 여정 가족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여러분 일에만 열심히 하십시오. 제가 그 이외에
경제 비서로서 여러분 다 챙겨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일 열심히 하셔도요, 세상 돌아가는 경제 쪽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다 제가 챙겨 드릴 겁니다. 한동안 이슈가 있었죠. 한동안 유튜버도 그랬고요. 많은 트렌드가 유행이 뭐였냐면 근로소득에 대해서, 그러니까 근로소득이래, 그 노동에 대해서 약간 뭐라 할까요? 천시했던, 그러니까 뭐 돈을 굴러가게끔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뭐 틀린 말은 아니죠. 틀린 말은 아닌데, 그러니까 너무 그러다 보니까 성공, 부자, 마치 노동을 안 해도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근로를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일을 안 해도 되는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젊은 친구들이, 특히 젊은 세대들이 이런 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가상화폐 막 이런 것만. 일을 안 하고요. 물론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노동을 천시하고 일에 대해서 천시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저는 그거 항상 볼 때마다 안타까웠거든요. 저는 굉장히 열심히 일하거든요, 사실. 일한다는 게 얼마나 즐거운 겁니까? 노동이라는 게 얼마나 신성한 건가요? 여러분 자영업자 하신 분들, 특고 프리랜서 하신 분들 아시죠? 여러분의 딸님 흘리는 땀, 그게 얼마나 신성하고 그게 얼마나 가치가 높습니까? 그러면서 경제활동을 하고 그러면서 남은 자금으로 또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한때 유행했었던 것들, 마치 일을 안 해도 돈을 벌 수 있는 정말 극소수에 대한, 저는 왜 노동을 이렇게 천시할까? 왜 일에 대해서 일을 안 해도 된다고 천시를 할까라는 굉장히 의구심이 있었거든요. 지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요, 가상화폐 시장 완전 무너졌습니다. 고점 8천만 원대 했다가 지금 2,400만 원, 300만 원 하죠. 비트코인이 거의 폭락률이 한 70% 넘거든요. 그래서 그게 뭐 잘 됐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주식시장 굉장히 안 좋죠. 주식이 나쁜 건 아닙니다. 전 주식 얘기 많이 해요, 사실 방송에서. 주식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적어도 노동, 일하는 거에 대해서 이것도 너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흘린 땀방울, 우리가 흘리고 있는 땀방울 얼마나 가치가 높은지 아시잖아요. 젊은 세대들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일하십시오. 저도 열심히 일하고 있고요. 또 오후에 또 스케줄 소화하러 또 이동합니다. 당연히 BMW, 뭐죠? 버스, 메트로, 지하철, 워킹, 걷는 거. 저는 대중교통 너무 사랑해서 특히 지하철을 정말 많이 타거든요. 그래서 지하철을 타고 항상 저는 걸으면서 운동을 하면서 노동의 가치를 신성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하십시오. 정말로 그럴 때 여러분이 흘린 땀방울이 여러분께 큰 부자로, 부요함으로, 여러분께 큰 재물로 다가올 겁니다. 지금 여러분 흘린 땀방울을요, 여러분이 지금 일하고 있는 거요,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남들은 뭐 비트코인으로 얼마 벌었네, 남들은 뭐 주식으로 얼마 벌었네, 비교하지 마세요. 그건 그분들의 삶인 거고, 여러분이 지금 흘린 땀방울은 정말로 가치 있는 겁니다. 그 땀방울이 시드머니가 되고 그 시드머니를 가지고 투자해서 또 돈을 벌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 지금 열심히 일한 중에 잠깐 보시는 분들, 휴식 시간에 잠깐 보시는 분들, 잠깐 담배 피면서 보시는 분들, 여러분의 지금 흘리는 땀방울 가치 있습니다. 오늘도 파이팅 하십시오. 자, 마지막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더 오늘도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요, 여러분께 더 건강하실 거고요. 오늘 정말로 여러분 가족 모두, 또한 여러분의 생활 모두 좋은 일만, 큰 행운만 있을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믿으시고요, 항상 전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더 행복하십시오. 마지막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께 오늘 좋은 일이, 더욱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까지 여의도 정보맨 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